최근 펜코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음란물, 야인이라고 하죠. 이를 소지한 것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기 때문에 저 사건을 변호하며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위 야인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범죄가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에 자신이 찍은 야동을 올렸던 것이 고발이 되었고 경찰은 피고인을 검거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야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음란물 유포 행위로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음란물 유포와 야인이 소지를 동시에 재판을 받기보다는 이를 분리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다행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해서는 장량감경의 집행유예로 최소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20년 6월 2일 법 개정을 통해 용어가 모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성교행위를 비롯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성착취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모두 성착취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보아서 기소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사람뿐 아니라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을 유추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역시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느냐 하는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애니메이션에서는 표현물이 교복을 입고 나왔고 학교도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개 이런 범죄가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경우는 중고등학생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거나 이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두 편 애니를 시청한 것만으로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하고 있었던 범죄인데 갑자기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야동에서 실제 사람을 몰카로 찍어서 유포하더라도 벌금형이 가능한데 아청물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법에서 벌금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청소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수로 시청하였더라도 징역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법에서 벌금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변호사도 판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법이 제정되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2020년 5월까지였는데 마지막에 한 달 만에 법을 만들더니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하게 한 것이죠.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강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한 달 만에 법을 통과하고 시행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아청물 소지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조차도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대폭 바뀌었다면 누군가는 이 법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정작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본회의 의결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단 한 명도 궁금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59인 중 찬성 158인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본회의니까 그렇고 앞서서는 논의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윤미향 당시 당선인에 대한 얘기만 할 뿐 법 내용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과정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논의는 있었는데요.
당초 정부 입장은 벌금형도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으나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법원 행정처에서의 회신을 바탕으로 벌금형으로 범죄 예방이 되겠냐며 벌금형을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도 벌금형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N번방 사건이 터진 직후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였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를 충실히 심사하기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도 아무런 검토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야인이 두 편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실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작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징역까지 살게 한다는 것에 대해 국가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하는 분노일 것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아무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을 찍어서 유포한 것보다 교복을 입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범죄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가에 대한 분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국가란 누구인가요? 대통령일까요? 민주당일까요? 물론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미향을 공격하며 언론에 노출되고자 하는 욕심을 보였을 뿐 누구 하나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법의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정당들은 서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의 방향이 다를 뿐 믿을 수 없다는 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입법 절차를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도 모르게 나를 옥죄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에 분노를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정말로 대충대충 아무런 고려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입법 과정을 알고 국회의원을 감시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이렇게 날림으로 법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